여러분 안녕하세요. 전산회계 운용사 2급 실기편입니다. 제6회 모의 문제 중 두 번째 거래 입력에 대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풀기에 앞서서 거래 입력 내용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제 범위는 재무회계 파트입니다. 계정 과목은 KIFRS 계정 과목을 따르고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라는 계정 과목이 있는데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단기 매매증권, 단기 매매증권을 우리가 KIFRS 계정 과목에서는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또 매도 가능 증권은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이렇게 명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KIFRS 계정 과목을 쓴다라는 거. 문항수는 9문항이 되겠습니다. 점수는 각 4점씩 해서 36점을 획득하실 수 있어요. 그럼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메뉴는 일반 점표 입력이 7문항 정도 출제가 되고요. 입고 입력은 상품을 구매 또는 매입이라고 얘기하죠. 했을 때 재고자산 수불부에 기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입고 입력을 통해서 매입 매출 전표로 전송합니다. 전표 자체를 즉 회계 모듈로 전송을 함으로 인해서 매입 매출 전표 입력이 형성이 되고요. 출고 입력은 판매, 매출에 해당이 되겠죠. 자, 매출할 때도 상품이 나가면 재고자산 수불부에 기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출고 입력을 통해서 전송해서 매입 매출 전표 입력을 활성화 시킵니다. 이렇게 해서 입고 입력이 한 문제, 출고 입력 한 문제 이렇게 출제되고 있고요. 각종 재장부를 통해서 잔액을 알아본다든가 거래처의 내용을 알아본다든가 이럴 때 합계잔액 시산표 등 재장부를 조회해서 일반 전표 입력에 입력되는 내용들을 수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의할 사항은 채권은 일반 채권이 있고 매출 채권이 있죠. 그래서 받으러움, 외상매출금은 매출 채권, 기타는 대여금, 미수금, 선급금, 자,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과 그 다음에 채무, 일반 채무와 매입 채무, 즉 지급어음, 외상매입금, 일반 채무는 차입금, 미지급금, 선수금, 그다음 금융거래처는 대부분 은행과 관련된 거래처, 예금과 관련된 거겠죠. 이런 거래처는 반드시 거래처 코드 중요합니다. 거래처 코드로 입력을 한다. 거래처 이름만 입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코드가 반드시 걸려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전자어음 또는 약속어음, 즉 어음관리라고 하는데 이 어음은 반드시 자금관리인 F3키를 이용해서 어음 번호와 만기일 등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정도만 주의하시면 충분히 푸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준비되셨으면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2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제 2. 다음 거래를 입력하시오. 단, 채권, 채무, 금융거래는 거래처를 입력한다. 거래처 이름을 입력하는 게 아니라 코드를 입력하는 거죠. 그래서 코드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항입니다. 12월 5일 구로예삐 주식회사에서 외상대금으로 받은 약속어음. 자, 외상대금으로 받은 약속어음은 받으러음입니다. 받으러음. 어음 번호는 라마의 22221112. 만기는 2021년 12월 5일이고요. 지급은행은 신한은행이네요. 약속어음이 만기되어 추심 의뢰하여 추심 수수료 15,000원을 제외하고 실수령액이 당좌예금 계좌에 입금되다. 어음의 만기가 돼서 은행에서 당좌예금 계좌에 돈을 넣어준 거죠.
그런데 약속 어음에 금액은 얼마인지 나와 있지 않아요. 금액을 알아보려면 받으러 옴 현황을 열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회계 모듈로 오셔서 전표 입력 장부 세 번째, 밑에서 세 번째 받으러 옴 현황 클릭하겠습니다. 만기일별로 마구 엔터 하셔서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12월 5일자로 보셔도 됩니다. 자, 구로예삐 주식회사의 어음은 150만원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150만원짜리 어음을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150만원 컨트롤 C 하시고 전체 메뉴 오셔서 일반 전표 입력 클릭합니다. 12월 5일입니다. 대변을 좀 먼저 하도록 할게요. 자, 대변 받으러 옴 구로예삐 F3 키를 이용해서 자금 관리할 겁니다. 금액은 컨트롤 V 하시면 이렇게 150만원이 입력이 되면서 받으러 옴 관리창이 열렸습니다. 자, 저교에서 키를 몇 번 누른다고요? F3 키를 이용해서 자금 관리합니다. 만기는 4번이죠. 자, 4번 누르시고 어음 번호는 더블 클릭 또는 F2 누르시면 됩니다. 만기 날짜가 12월 5일인 구로예삐의 라마의 22221112 150만원짜리가 만기니까 선택하시면 돼요. 자, 선택. 그러면 하단에 9월 5일날 발행해서 12월 5일날 만기되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러면서 상단에 어음의 번호와 지금 어음의 상태, 만기일자리가 돌출됩니다. 자, 150만원짜리를 차변에 당좌 예금은 얼마 받았어요? 국민은행 당좌 먼저 걸도록 할게요. 자, 국민은행 당좌 예금 계좌를 걸어주시고 엔터 하면 위에 게 보이니까 요걸 좀 지우고 싶다. 그러면 스페이스바 누르시면 됩니다. 금액은 계산기 열어서 150만원 빼기는 S입니다. 15,000원 그러면 148만 5천원이 당좌예금에 입금됐고요. 차변의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으로 하시면 됩니다. 800번대 수수료 비용, 즉 831번 선택하시고요. 스페이스바 누르면 몽땅 다 지워지죠. 그래서 15,000원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차변의 당좌예금 148만 5천원, 수수료 비용 15,000원, 만기가 돼서 낸 수수료이기 때문에 800번대 수수료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변의 받으러 옴은 150만원인데 구로예삐 거래처 코드 걸어주시고 F3 키를 이용해서 자금 관리까지 해줬습니다. 두 번째 문항입니다. 12월 6일 출장에서 돌아온 직원으로부터 11월 29일 보통예금 하나은행 계좌네요. 송금된 금액 중 210만원은 하나의 외상대금이래요. 나머지는 하나의 계약금으로 보고받다. 즉 외상대금을 회수한 겁니다. 그러면 외상 매출금을 회수한 게 되죠. 계약금은 그렇죠. 선수금입니다. 미리 받은 계약금 선수금으로 정리를 하시는데 총 얼마를 받았길래 210만원은 외상매출금 회수고 나머지는 선수금인지 11월 29일 일반 전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9일입니다. 보통예금으로 원인불명의 입금액이 5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500만원 중 210만원은 외상매출금 회수, 290만원은 선수금이 되겠죠. 자, 그러면 500만원 컨트롤 C 해서 오세요. 12월 6일입니다. 대변에 있던 가수금 차변으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차변에 가수금 임시계정 정리해줘야죠. 컨트롤 V. 대변은 4번입니다. 외상매출금 거래처는 하나, 주식회사 하나,
210만원 정리해 주시고요. 같은 변에 이번에는 선수금이죠. 계약금 받았으니까 자, 선수금 반드시 코드 걸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 회사 코드 걸어주시고 금액은 290만원이 되겠습니다. 임시로 계정으로 정리를 해놨던 가수금이 원인이 밝혀져서 외상매출금과 선수금으로 정리하는 분계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문항입니다. 12월 10일 상품을 매입하고, 자, 상품을 매입했다는 건 재고자산을 매입한 거죠. 그러면 입고입력을 통해서 전표 전송해갖고 어디까지 와야 되죠? 그렇죠. 매입매출 전표까지 옵니다. 매입매출 전표 입력 메뉴까지 오겠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다. 자,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니라 세금계산서니까 얘는 종이 세금계산서를 받은 겁니다. 그럼 매입매출 전표에 전자세금란에 기록을 할까요? 안 할까요? 기록 안 합니다. 전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빈 공간으로 그냥 두시면 되고요. 대금 중 3,500만원은 보통예금 계좌에서 인출하여 지급하고, 자, 3,500만원은 보통예금 계좌에서 인출해서 보냈고요. 잔액은 외상으로 하다. 공급자는 안양산업이니까 우리 회사가 예성산업이잖아요. 우리 회사에서 안양산업한테 상품을 사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공급자는 안양. 거래는 12월 10날 이뤄졌고요. 공급가액은 4,750만원, 475만원. 왕관핀과 장미핀이네요. 이렇게 됐습니다. 아, 작성일자가 12월 3일이네요. 원래는 작성일자에 전표를 입력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12월 10일 날 입력을 하라 그랬으니까 12월 10날 입력하도록 할게요. 자, 원래는 3일 날 입력하셔야 되는 게 맞아요. 자, 입고 입력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류관리의 입고 입력 클릭. 12월 10일로 하겠습니다. 건별 과세. 거래처는 안양산업입니다. 보통예금 통장에 통장에서 돈이 나갔고 외상도 했죠. 그래서 혼합으로 갑니다. 혼합 상품 더블 클릭 또는 F2 눌러서 왕관핀 클릭해 주세요. 수량은 250개 3만원. 두 번째 상품은 장미핀이네요. 수량은 500개 8만원입니다. 보통예금 통장에서 인출하여 지급했으니까 예금란에 3,500만원 입력해 주시고요. 1,725만원은 외상 매입금이 되겠죠. 자, 이렇게 정리하신 후 반드시 전표 추가, 전송, 상단의 전송 여부 확인하신 후 회계 모듈에 오셔서 매입매출 전표 입력 12월 10일로 조회하세요. 자, 장미핀 입고 입력을 통해서 매입 전표가 발행이 됐고요. 종이 세금 계산서니까 전자세금란을 그냥 빈 공간으로 두시면 됩니다. 하단의 분계는 차변의 부가가치세 대급금 475만원, 차변의 상품은 4,750, 대변의 보통예금 3,500인데 은행이 거래처를 걸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얘를 국민은행 걸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은행 보통예금 걸어주세요. 자, 이렇게 거래처 코드를 변경하신 후 대변의 외상매입금은 1,725만원 안양산업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보통예금에는 거래처 코드를 변경한다. 그리고 전자세금란에 빈 공간으로 한다라는 게 이번 문제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문항입니다. 12월 13일 상품의 배송을 위해 굿 자동차에서 배송용 트럭을 1,500만 원에 구입하고 자, 차를 샀습니다. 그러면 차량 운반구가 되죠. 차량 운반구. 대금 중 300만 원은 보통예금 국민은행 계좌에서 이체하고 자, 300만 원 보통예금 국민은행. 나머지는 6개월 무이자 할부. 6개월 무이자 할부는 미지급금으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거래처는 그렇죠. 주식회사 굿 자동차가 되겠습니다. 또한 승용차 구입과 관련하여 공채, 액면가는 200만 원을 현금으로 매입하다. 단 공채 구입 시 공정가액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공정가액 1,750만 원이며 장기 투자 목적으로 매입하다. 장기 투자 목적으로 매입하다. 200만 원짜리를 175만 원의 공정가치가 평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공정가치만큼만 기타 포괄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25만 원에 대해서는 그렇죠. 차량 운반구의 원가에 포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반 전표로 한번 가볼까요? 회계 모듈로 일반 전표 입력 12월 13일입니다. 차변에 차량 운반구 1,500만 원에 200만 원에서 175만 원 뺀 25만 원을 더하겠습니다. 그러면 1,525만 원이죠. 같은 변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 아니라 기타 포괄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기타 포괄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비유동입니다. 178번 클릭해 주세요. 엔터 175만 원. 대변에 300만 원은 보통예금 국민은행에서 지급했고 나머지 1,200만 원은 6개월 무이자 할부 그리고 공채를 산 금액은 현금으로 지급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처음에 보통예금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예금은 국민은행 걸어주시고 국민은행 보통예금 300만 원 걸어주세요. 대변에 미지급금 미지급금은 주식회사 굿 자동차 걸어주시고요. 1,200만 원. 대변에 공채 산 거는 현금으로 샀습니다. 자, 현금 스페이스바 누르시고 200만 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문제는 공채를 샀을 경우에 공채의 공정가액만큼만 유가증권으로 취득하시고 그래서 장기 투자 목적이었기 때문에 기타 포괄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비유동인 178번을 선택을 했고요. 차액에 대해서는 차량 운반구 원가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취득 가격은 1,525만 원이 되는 겁니다. 6개월 무이자 할부는 미지급금으로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반드시 코드 걸어주시면 되는 문제가 됩니다. 다섯 번째 문항입니다. 12월 17일 주식회사 승석에 3년 후 회수하기로 하고 3,500만 원을 당좌예금 하나은행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대여하다. 자, 주식회사 승석에 대여를 해줬는데 몇 년 있다가 돈을 받냐면 3년 후에 회수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1년을 초과해서 회수 기간이 늘어났죠. 그렇기 때문에 장기 대여금이 되겠습니다. 3,500만 원은 장기 대여금. 거래처명, 거래처 코드,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 명이 나와 있는 거 보니까 거래처 등록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처 등록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즉 신규 거래처가 되겠죠. 자, 회계 모듈로 오셔서 일반 전표 입력 12월 17일 오시고요. 차변에 아니면 출금을 하셔도 돼요. 왜? 현금을 인출하여 출금을 하시면 안 됩니다. 왜? 당좌예금 계좌에서 돈을 찾아서 대여를 해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현금이 나가는 게 아니라 당좌예금 잔액을 줄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차변 대변으로 하셔야 됩니다. 자, 차변에 장기 대여금 갑니다. 장기 대여금 거래처는 승석인데 승석이라고 쳐보세요. 없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키 한번 누르시고 주식회사 승석 엔터. 거래처 코드는 09003으로 하래요. 09003. 수정을 누르셔야 사업자 등록번호와 대표자 이름을 넣을 수 있죠. 자, 수정 누르겠습니다. 사업자 등록번호 211-8851072. 대표자는 박선일입니다. 자, 그리고 확인을 누르시고요. 등록. 그러면 09003 승석 나오셨죠? 자, 엔터 3,500만 원이고요. 대변에 당좌예금입니다. 하나은행 당좌예금 계좌 걸어주세요. 하나은행 당좌예금 계좌 걸어주시고 3,500만 원. 자, 이렇게 해서 신규 거래처를 등록을 했는데 신규 거래처에서 하나를 더 입력하고 갔어야 되는 거예요. 자, 전체 메뉴 클릭하셔서 거래처 등록 한번 열어보세요. 주식회사 승석. 보면 거래 시작일이 시스템 날짜가 올라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월 17일 날 신규 거래처를 만들었잖아요. 이때부터 거래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12월 17일로 수정해 주셔야 됩니다. 거래 시작일을 2021년 12월 17일. 이 부분을 수정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거래처 등록에서 등록을 하고 전표로 오셔서 입력하시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이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는데 저는 거래처 등록을 먼저 입력을 하고 전표에 오셔서 불러내는 그런 형태로 입력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전표 그럼 보겠습니다. 차변에 장기대여금 주식회사 승석에 코드 걸어주시고 대변에 당좌예금 계좌에 하나은행 당좌계좌 걸어줬습니다. 6번째 문항입니다. 12월 19일 일본에 있는 관계회사 미치코 런던으로부터 차입한 단기 차입금 엔화 150 엔화죠. 상환일 환율 100엔당 1,000원. 금일 전액 보통예금 국민은행 계좌에서 송금하여 상환하다. 단 전기말 평가 당시 기준 환율은 100엔당 1,100원이었다. 자, 1,100원씩 갚아야 되는 거를 지금 1,000원에 갚았거든요. 그러면 이익일까요? 손해일까요? 이익이죠. 그럼 계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갚는 금액부터 상환액부터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1,500 엔화 곱하기 1,000원입니다. 그러면 100원당 1,000원이니까 10원이죠. 10원. 공 2개 지웁니다. 이렇게 하면 1,500만 원이 상환액이 되고요. 기말평가시 기준 환율이 되어 있어요. 즉 장부가액을 계산을 하면 1,500 엔화 곱하기
공 2개 지우니까 11원입니다. 그죠? 자, 11원 하니까 1650만원. 1650만원이니까 150만원만큼 이익입니다. 자, 그러면 전표로 오셔서 일반 전표 입력 12월 19일. 차입금은 대변에 있었던 거 상환했어요. 그러면 차변으로 오죠. 자, 차변에 단기 차입금 갑니다. 단기 차입금. 미치코 런던. 상환 금액은 1600 아니 상환 금액이 아니라 장부 금액이요. 장부 금액은 1650이죠. 1650만원. 대변에 보통 예금에서 인출된 금액은 국민은행 걸어주시고요. (1,500만원) 인출해서 갚았죠. 그러면 1650에서 1500을 빼니까 150만원만큼 환율차가 생겼습니다. 이게 외환 차익입니다. 외환 차익 150만원. 이렇게 환율차가 난 거에 대해서 기중에 일어났기 때문에 외환 차익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7번째 문항입니다. 12월 20 신규 사업의 자금 조달 목적으로 3년 전 발행한 사채. 3년 전에 발행한 사채네요. 액면 금액 2천만원, 장부 금액은 1855만 8,090원을 1950만원에 상환하기로 하고 전액을 당좌예금 하나은행 계좌에서 인출하여 지급하다. 자, 액면가액 2천만원짜리를 지금 계속 이자를 지급을 하면서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을 정리를 하다 보니까 1855만 8,090원의 장부 금액이 된 거예요. 1855만 8,090원짜리를 1950만원에 상환을 합니다. 그럼 원래 1850만원만 지급하면 되는 거를 1950이니까 더 많이 주고 상환을 하는 거죠. 그러면 사채 상환 손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전액 당좌예금 계좌에서 인출하여 지급하다 그랬어요. 자, 그럼 2천만원짜리 사채였으니까 합계잔액시산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메뉴 합계잔액시산표 12월 20으로 조회를 하시고요. 살짝 내리시면은 비유동부채에 사채 있어요. 자, 사채 2천만원 찾으셨어요? 하단에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144만 1,910원 있습니다. 이 부분을 몽땅 다 상계 처리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컨트롤 C 하시고 144만 1,910원을 정리를 할 겁니다. 일반 전표로 오셔서 12월 20입니다. 대변을 먼저 정리하셔도 되고 차변을 먼저 해도 돼요. 자, 일단 대변에 돈 나간 거부터 하겠습니다. 돈 나간 거는 당좌예금에서 돈이 나갔죠. 자, 그럼 당좌예금에 하나은행 계좌 걸어주시고요. 하나은행 당좌예금 계좌 걸어주시고 1950만원.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차변에 있던 잔액을 몽땅 없앨 거예요. 그럼 어디로 가요? 대변으로 가야 되죠. 자, 대변에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컨트롤 V 하세요. 그러면 합계잔액시산표에 있던 잔액을 복사해 갖고 왔기 때문에 그대로 돌출이 됩니다. 그래서 144만 1,910원 정리해 줬어요. 차변에 대변에 있던 사채를 이제 차변으로 없앨 거니까 사채의 금액은 2천만 원이었죠. 자, 사채 갑니다. 사채 2천만 원. 액면가니까 2천만 원.
자, 그러면 1950과 144만 1910원을 더하니까 2094만 1910원인데 액면가는 2000짜리예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손해봤어요? 94만 1910원 손해봤습니다. 그거를 사채 상환 손실이라고 합니다. 사채 상환 손실 94만 1910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여기서 바로 정리하시면 안 돼요. 반드시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있는지 아니면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 있는지를 보시고 나서 그 부분을 완전히 상계 처리한 후 사채 상환 손실 또는 사채 상환 이익을 잡으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경우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있어서 정리를 하고 보니까 사채 상환 손실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문제는 조금 어려웠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더 연습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8번째 문항입니다. 12월 24일 상품을 매출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다. 아, 이번엔 상품을 팔았네요. 그죠? 자, 팔았으면은 출고 입력을 통해서 전송하고 나면 매입 매출 전표까지 와야 되죠. 매입 매출 전표 입력.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했습니다. 그래서 전자세금 계산서죠. 매입 매출의 1 전표 입력, 전표래요. 전자 입력 해주셔야 되죠. 즉 전자세금란에 이렇게 입력해주면 됩니다. 우리 회사 예성산업에서 금성으로 팔았습니다. 24일날 팔았고요. 6,700에 670 왕관핀과 장미핀을 팔았네요. 대금은 4,500만원은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을 받았고요. 잔액은 외상입니다. 그럼 외상 매출금과 보통예금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하단에 보니까 통장에 돈이 들어왔으니까 현금란에 그리고 외상은 외상미수금란에 표시를 해줬어요. 물류관리의 판매관리 출고 입력입니다. 클릭. 12월 24일이고요. 건별 과세 금성 잘 못 찾겠네요. 여기서 이렇게 치시면 돼요. 금성 수군 구분은 혼합이죠. 상품 왕관핀 350개를 팔았는데 10만원이네요. 두 번째 상품은 장미핀입니다. 216만원. 자, 그래서 6,700과 670 보통예금 통장에서 받았죠. 자, 그래서 예금란에 4,500만원 그리고 외상란에 2,870만원 이렇게 기록해 주시면 됩니다. 체크하시고 전표 추가 전송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회계 모듈로 오셔서 매입 매출 전표 클릭 12월 24일로 조회를 해주세요. 출고 입력을 통해서 매출 전표가 발행이 됐습니다. 자, 전자세금란에 전자세금 계산서니까 1 전자입력 넣어주시고 혼합의 분계 쪽으로 오셔서 대변의 부가가치세 일수금, 대변의 상품 매출, 차변의 보통예금인데 계좌는 그렇죠. 국민은행 보통예금 걸어주셔야 됩니다.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 외상매출금은 금성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9번째 문항입니다. 12월 30 개인 박정민의 파산으로 인해 3월 5일 대여하였던 대여금에 대하여 대손 처리하다. 3월 5일 날 개인에게 돈을 빌려줬네요. 그죠?
자, 3월 5일 대여. 그럼 이게 단기 대여금인지 장기 대여금인지 먼저 살펴볼 거예요. 살펴보고 나서 대손 충당금이 있는지 없는지를 또 살핍니다. 그리고 대손 충당금이 있다. 그러면 끌어다가 먼저 상계 처리하고 나머지에 대해서 삼각비로 정리하시면 되는데 처음에 그러면 전표로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계 모듈에 일반 전표 입력 3월 5일입니다. 단기 대여금으로 정리한 게 100만 원을 빌려줬네요. 그죠? 자, 그러면 단기 대여금 100만 원. 이 100만 원을 못 받게 됐습니다. 그러면 합계잔액시산표를 또 열어봐야 되거든요. 전체 메뉴에 합계잔액시산표 클릭. 12월 30으로 조회를 하세요. 30으로 조회를 하셔서 단기 대여금 밑에 보니까 대손 충당금이 없습니다. 그러면 몽땅 다. 매출 채권이 아니에요. 일반 채권이기 때문에 기타의 대손 상각비 계정으로 몽땅 다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100만 원 있으니까 컨트롤 C 할까요? 네, 복사해 갖고 갖다가 붙여 놓도록 할게요. 전체 메뉴 일반 전표 입력 12월 30입니다. 차변에 기타의 대손상각비 컨트롤 V 또는 100만 원 하시면 돼요. 자, 100만 원. 대변에 단기 대여금이죠. 자, 단기 대여금 거래처는 박정민 넣어줘야죠. 박정민 넣어줍니다. 100만 원. 이렇게 대여금에 대해서 돈을 못 받게 돼서 대손 처리하는 경우에는 대손 충당금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살피고 없으면 몽땅 다 비용인 기타의 대손 상각비로 정리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9번째 문제 풀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 제6회 모의 문제 중 2번째 거래 입력 9문항을 모두 풀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